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를 두텁게 지원했습니다. 체감도 높은 착공 기준으로 지난해 9월 수도권 135만 호 공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연 27만 호 규모로 22년, 24년 연평균의 1.7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는 수도권 도심 내 유휴부지들을 활용한 도심주택 6만 호 공급 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저조했던 공공부문 착공 실적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21년 이후 최대치인 수도권 6.2만 호를 착공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피해 주택 매입 속도를 높여서 총 8,424호를 매입했습니다. 무권 계약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선지급 부정산 제도를 도입했고 임차 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 보장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를 전입신고 2일에서 즉시로 앞당기는 등 사후 구제 중심의 정책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교통 부담 완화 및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방과 인구 소멸 지역 주민이 보다 두터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정액 이상 교통비를 무제한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했습니다. 올해 전국 229개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가 5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월 평균 교통비 6만 3천 원 중에서 2만 1천 원을 환급하는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이 대폭 줄었습니다. 또한 중동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서 4월부터 환급 기준액도 절반으로 인하하고 출퇴근 시차 시간대 환급률도 30%포인트 상향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레일과 SR 통합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KTX SRT를 연결 운행함으로써 좌석수는 늘리고 KTX 운임은 낮췄습니다. 아울러 일반 열차의 수급 안정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체감하는 가격, 품질, 공정성 중심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시한 고속도로 휴게소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공공전담 운영기관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방 핵심 거점을 조성하고 자율주행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 핵심 거점을 통해 5국 3특 균형 발전을 가속화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과 제3구조 원 규모 새만금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간의 첫 대규모 지방 투자로서 실질적인 성장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차 계획 수립 이후 21년 만에 공공기관 2처 이전 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이전 대상 기간 전수조사를 마쳤고 이전 기관이 실질적인 성장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부 내륙철도, 가덕도 신공항,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등 SOC도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율주행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시험 무대가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주 대한민국 자율주행팀을 광주에서 출범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자율차 투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트럭의 유성 화물 운송도 최초로 허가함으로써 6월부터 택배 운송이 시작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토부는 세 페이지로 하라고 그러니까 많이 제외하고 중요한 것만 한 모양이에요. 한 일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어쨌든 국토부는 업무량이 워낙 많은 부처라서 고생이 많을 겁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어쨌든 감사도 깔끔하게 잘하고 해가지고 좀 개선될 여지가 많이 생긴 거죠? 구조적인 그 계약 관계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휴게소는 맛없고 비싸고 불친절하고 이게 막 국민들한테 전부 다 각인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이 구조적 문제 때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전직 도로공사 직원들이 이상한 단체 만들어가지고 속된 말로 해먹었다면서요? 거기에 빨대를 꽂아놓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공식 이익 배정받은 것만 그런 거지 그 외에 뭐 물품 거래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면 사실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그런 게 지금 국토부는 국토 계획을 하거나 철도도 지금 사고 났잖아요, 그죠? 예. 철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택, 토지, 다 이게 돈 되는 거와 관계가 있어가지고 참 힘든 부처예요. 투명하고 공정하고 네. 객관적으로 잘 해야지, 이게.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주택 가격 폭등할 뻔한 거를 잘 적절히 관리해 온 것도 크게 잘한 일이죠. 국토부의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내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던데, 제가 국무회의 방에도 올려놨잖아요. 이번에, 보다 내가 참 기가 차서 그냥 보다 중간에 말아버렸는데, 이번에 비거주 1주택 소유자들도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네. 그리고 우리가 발표하는 시점으로부터 2년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2년 동안은 입주를 좀 늦게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이래놨더니 그게 세입자들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침해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던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임대차보호법상 아니 그건 당연히 세입자의 권리고 2년 지나도록 아직 기간이 갱신을 하게 되면 세입자 살 사람이 못 사겠지. 예, 그렇습니다. 세입자 동의를 안 하면. 동의를 해야 줄일 수가 있는 거지. 세입자의 갱신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데 보장된 무슨 기사를 그렇게 가짜로 조작질을 했었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그 보도 해명 자료를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언론중재위에 지금 네. 그런 건 엄정하게 대응하세요. 가짜뉴스라고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내가 보기엔 내용을 써놓은 걸 보니까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몰라서 무식해서 그래 쓴 게 아니고 알면서도 왜곡을 해가지고 2년 안에 다 쫓겨나야 된다 세입자가 이따위로 써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사들을 그런 식으로 써서 국정을 폄훼를 합니까?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 부동산 투기하는 집단인가. 제가 봐도 아주 그럴싸하게 써놨었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보면 전혀 안 그럴싸해요. 네. 명백한 조작 왜곡이라서. 어쨌든 그런 이 국가 정책을 왜곡하고 호도해가지고 뭔가 다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들이 일부 있어요. 특히 부동산 투기는 그래요. 부동산과 관계된 데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부동산 투기에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많아가지고 거기 매달리는 집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고. 며칠 전에도 그 매물이 나왔는데 그거를 중국인들이 다 금매를 다 들어갔다는 그런 몇 천인가 샀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었다면서요.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 왜 그런 식의 거짓말 기사를 쓴 거예요, 도대체? 통계 자료를 자세히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외국인 총거래량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국 현금증 뭐 이런 거 유발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어떻게 그 법무부에서 보면 그건 처벌 대상 아닙니까? 명백하게 가짜 뉴스 쓰는 거? 처벌 조항 없나요? 네, 그 점에 대해서 뭐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좀 기존에는 명예훼손과 뭐 모욕 등 기존 형법으로 처벌을 해 왔었는데요. 가짜 뉴스 대응 관련해서는 그것을 처벌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상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작년 가을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그건 이제 배상에 관한 거고 형사처벌은 그 전기통신사업법인가 뭐 거기에 그 가짜 뉴스, 가짜 정보를 흘려가지고 공공의 질서에 뭐 피해를 입히거나 이러면 처벌하게. 옛날에 그냥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다 위헌 판결이 났고, 그걸 내가 알기로는 법률 개정을 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명백하게 언론이라는 기사라는 이름으로 허위를 유포해서 정책 혼선을 주는 건 처벌할 수 있지 않나? 한번 검토 한번 해봐 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 민정. 네네. 예, 말씀 주신 대로 그 전기통신법이 개정이 돼서 가짜 뉴스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득을 취하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해서 그걸 통해서 경제적 이득까지 얻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간 점잖아 보이는 그 지면 기사, 인터넷 기사를 쓰는 것 자체는 처벌하기 어렵겠네요. 그 영리 그렇습니다. 그게 영리를 얻을 경우에 한해서 이제 처벌하게 돼 있고 그 외에 이제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있을 때는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정책을 왜곡 조작하는 가짜 기사를 쓰는 경우는 처벌하기가 당장 쉽지는 않겠네요. 하여튼 그 관련 부처들이 네. 정정보도 청구를 하든지 반론보도 청구를 하든지 해서 이런 건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세요. 그냥 나중에서도 한참 지난 다음에 그러면 그 제목 고쳐줄게 이래가지고 또 대충 넘어가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아주 굉장히 어렵게 만든 정책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고민해서 만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기사 중에 맨날 막 바뀐다. 뭘 바뀌기는 똑같은 거죠. 예를 들면 이 발표하는 시점으로부터 2년을 허용해 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번에 다주택자는 그때로부터 예. 하니까 3개월 편차가 생겼나 본데 그거 똑같은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그 부분도 해명 같이 했습니다. 예. 하여튼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책 결정해서 해놓으면 그걸 이상하게 왜곡 조작 보도해가지고 혼선 일으키고 또 시장에 아주 나쁜 신호 주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네, 다음 가십시다.